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먼저 본 사건으로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칼로 살해하고 본인도 자해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 기초조사만 진행된 상태라서 기자분들에게 드리는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어제 17시 15분경 딸이 없어졌다, 학교 돌봄을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지령 후 4분 뒤에 구봉지구대 관저 이 순말을 시작으로 경찰, 가족,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내부, 외부 운동장 인근을 16차례 위치 추적 조회를 토대로 수색하던 중 학교의 친할머니가 학교 2층 시청각실 내부에 있는 자재보관실에 있는 것을 최초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시정된 자재보관실을 지구대에서 강제 개방하고 112 공동대응으로 병원에 호송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기초 진술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소 피의자 진술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목 부위 봉합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고 경찰관이 24시간 개호 중에 있습니다. 봉합 수술 전에 병원에서 피의자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본인의 워딩,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현재 기초 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팩트는 수사 결과는 진행되는 말씀을 드린데요. 현재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하면 범행 시간은 피의자 진술, 학원 차량이 도착해서 돌봄 교실에서 나온 시간을 추정으로 하면 16시 30분에서 17시경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자료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미리 여기 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자살이라는 표현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본인 말고 누군가를 같이 죽으려고 하는 부분이 피해자가 대상이 됐는데, 이 표현으로는 학생이 누군가를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 거 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식범의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 아이인가 이거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초적인 피해자 진술 말고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 관계자라든가 주변 학교 내부의 CCTV 그리고 이 피해의자의 어떤 기록이 될 수 있는 휴대폰 그리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생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수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소견서가 있었다고 하고 복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소견서 확인됐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아마 오전에 뭐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진술은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절차대로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화에 뭐 큰 이상은 없던가요? 그 피의자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초에서는 저희들이 이 여교사가 범인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본인도 목 부위를 자해를 했는데 정맥이 절단이 됐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일부 진술 중에 혈압이 상승해서 제대로 진술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 위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키워드 워딩으로만 범행을 본인이 한 부분 그리고 범행을 했을 때 현장에 남아있던 칼을 저희들이 구입처를 저희들이 확인한 정도가 저희 기초조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계속 수사를 통해서 구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칼 구입이 그렇죠.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구입해서 갖고 갔던 건지 아니면 뭐 오후에 잠깐 나와서 칼은 중간에 나가서 구입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살이나 범행을 결심한 시점도 당일이라고 일단 진술을 하는 건가요? 그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강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칼을 구입한 시점이 어제 범행 그 오후 시간대 구입을 했습니다. 예. 뭐 한 가지 그 시청각실이 잠겨 있는 거를 문을 열고 들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관리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지금 시청각실은 시정돼 있었고요. 시정돼 있는 그 공간을 키를 가져와서 열었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키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말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탐문한 거에는 학교 교직원 어느 분한테 또 전달했다는 말도 있고 해서 그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증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시청각실은 기본적으로 문이 잠겨 있었고 그리고 피의자가 그것을 열고 있었다. 네. 학교 내 CCTV는 확인 학교는 현재 학교 외부에는 CCTV가 있는데 지금 뭐 범행 장소라든가 교실, 복도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예, 확인이 됩니다. 복도에도 CCTV가 없다. 네네. 예.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향후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진술이 가능한 상황. 현재 중환자실에 의사의 병원에서의 그 진술 말씀은 한 48시간 정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다는 어떤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그 병원에서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말 그대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강제 수사 이제 체포를 할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 신청됐나요? 지금 준비해서 아마 보냈나요? 예, 영장 체포영장하고 다음에 지금 필요한 수사 압수수색 영장까지 같이 신청한 단계입니다. 왜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 먼저 신청이 됐나요? 일단 신병을 확보하는 단계니까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죠. 예. 그 시청각실에서 네. 혹시 그 흉기를 휘둘렀나 아니면 그 좁은 그 창고 안에서만 범행이 이루어진 건가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창고 안에서 이뤄진 부분으로 현장 상황이 좀 검시나 그다음에 뭐 감식이나 어떤 피의자 진술에 현재 그렇게 좀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관해서 혹시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 없나요? 이 부분을 평소에 뭐 눈여겨 봤다거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술을 들을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아니어서 범행을 한 본인의 어떤 진술
그리고 그 상황이 이루어진 어떤 피해자를 특정하게 된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앞뒤에 맞는 사실관계는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그 시청각실을 장소로 택한 거는 네. 애초에 그러니까 그 돌봄 교실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선후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하면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시청각 교실로 본인의 위치를 선택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실 앞에 피해자가 있었던 교실과 시청각 교실하고는 같은 층,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거길 장소를 선택했는지, 그 장소에 있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범행의 구체성을 확보했는지, 그거는 더 수사를 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한 2km 정도 떨어진 주방용품을 파는데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 예.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그 흉기는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간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는데요. 오후 시간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위치라든가 다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쪽 측 얘기로 그 초반에 이제 학교 안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를 먼저 수색했다는 얘기. 네네네. 최초 신고를 접하고 이제 16차례 그 위치 추적을 조회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경찰이 112 신고를 받으면 조회할 때 4가지 위치값으로 확인합니다. 뭐 기지국, 그다음에 와이파이, 그다음에 GPS,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합한 복합축이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지금 발견된 장소는 학교 본관 2층 시청각실이고요. 그 셀값이나 아니면 기지국 위치가 뜬 데가 그 인근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셀값이 기지국이 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치원 그 위치에서도 장소가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 경찰이 학생들이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 뭐 지하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창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수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내부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학교 제일 위층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확인했는데 없다, 이런 부분에 또 진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어떤 기술적인 좀 한계로 저희들이 약간 좀 혼돈이란 표현보다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시청각실 위치랑 그 아파트 그 특정 동의 위치가 한 200m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오차범위 안에 그게 있는 건가요? 원래 기술적 오차범위 안에요? 다 그 정확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회하면 그 모니터상의 위치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거기에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위치가 체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짧은 시간에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뭐 CCTV를 아마 보시면 경찰관이 막 그 학교 운동장을 종횡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좀 교육청에서 이제 오전에 발표했을 때는 뭐 시청각실 처음에 잡혔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아니라고 서부에서도 종종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로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 초등학교 처음에 위치가 나왔는데 왜 아파트까지 그렇게 굳이 좀 여러 번 수색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PS가 뭐 와이파이나 아니면 셀카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위치상 오차범위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아니라 기지국 셀값이요. 네, 예. 왜 기지국 셀값을 받아서 그렇게 좀 위치 추적을 하셨는지. 일단은 학교 내에 지금은 학교 관계자가 지금 확인을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후속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위험성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성 있는 부분의 그 위치는 결국은 위치 추적값을 토대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예, 건물 아니든 바뀌든,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공간에 위험성 있는 데가 공원, 놀이터, 그리고 이제 학교 지하, 그다음에 뭐 건물 안은 이제 학교나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위치값이 그 아파트에 떴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수색을 하다가 제가 16자리에 계속 위치값을 조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지국값이 학교값이 떴기 때문에 거기도 수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파악할 때 받는 정보가 예. GPS도 있고 와이파이 예. 도 있는데 예. 왜 좀 가장 부정확한 기지국 셀값을 부정한 게 아니고 먼저 셀값이나 Y값을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위치값이 그 시청각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병설 유치원으로 떴고요. 그리고 그 셀값하고 그 와이파이, GPS가 결국은 그 설치된 게 그 신호가 강하면 그쪽으로 먼저 신호를 주잖아요. 한 군데만 항상 신호가 위치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GPS로 잡으셨으면 예. 위치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서 바로 파악이 가능했을 건데 기지국으로 잡으면 그거는 이제 아니, 작업비가 수십 미터 GPS나 셀값이나 그 위치값을 토대로 다 확인을 했었고요. 확인을 하는데 또 다른 가능성으로 기지국값이 위치값이 또 표현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쪽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예, 거기는 포기하고 제일 뭐 부정확한 기지국 위치로 이렇게 헤맨 게 아니고, 예, 제가 시간대를 보면 17시 17분부터 저희들이 위치를 추적을 시작을 했고요. 예. 네네. 예. 여기 보면은 위치 정보 그 값이 이제 주소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 위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나오고 병설 유치원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수색하려고 보니까 예.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수색하고 추가적으로 나눈 부분을 지금 아파트까지가 표현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학교 안에서 할머니가 발견되면서 저희들이 문을 강제 개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색을 했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학교 안에서 수색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조금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뭐 좀 더 빨리 발견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의 기술적, 현실적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상태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에 문제는 없었는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병원 진료 기록이나 그다음에 그 피의자의 가족들의 어떤 상태에 대한 진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본인이 진술해서 약을 먹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한 7, 8년 전부터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진술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고 어떤 약을 복용했고 어떤 치료를 거쳤는지는 병원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의사는 접촉을 안 하시는 네, 예. 그러면 이게 우울증인가요? 조현증?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실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진술로만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정확한 병명이 우울증인지 조현병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스스로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네네네. 혹시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유족들이 그 부검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어떻게 아,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그 부검을 원치 않는 유족의 그 의견을 지금 검찰청에 전달을 해서 그 검찰청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지휘가 내려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유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죠? 예, 없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시청각실을 자주 들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예, 그 부분도 시청각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그 동료 교사 다툼이 있었다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이었다라고 지금 진술이 나온 게 있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었고 그것이 물리적인 충돌인지 단지 뭐 그 여교사가 어떤 분노를 표출하면서의 어떤 이상한 행동이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발견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발견? 시청각실을 예, 예, 예. 있는데 예. 원래는 시청각실 문이 좀 기본적으로 잠겨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곳을 피의자가 열고 아마 들어가서 자재실 안에서 범행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발견할 때 음. 애초에 그 할머니가 이제 발견을 해서 경찰한테 아마 알렸고 경찰이 들어가서 잠긴 자재실 문을 열고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최초 할머니가 발견됐을 때는 할머니 진술입니다. 진술은 그냥 순전히 어떤 느낌이 이상해서 시청각실 외부 문을 열었는데 이제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자재 보관실의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본인의 후라시로 이렇게 안을 비쳤을 때 그 손녀의 가방을 최초 봤고 그다음에 여교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할머니가 놀라서 그 학생의 아버님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일로 오라고 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이제 동시에 같이 오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문이 시정돼 있어서 바로 저희 경찰관이 출입문을 파손해서 강제 개방하고 바닥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시청각실은 문 잠겨 있는 건데 선생님들이 경찰이 오기 전에 후딱하게 됐잖아요. 근데 네. 시청각실은 안 열어봤다고 그러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는 일단 시청각실이 전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요일별로 시청각실을 이렇게 개방해서 사용한다고 어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진술은 그건데요. 요일별로 개방하고 그리고 열쇠는 교무실에서 보관하고. 예. 경찰 출동하고 입구 추적 시간 그리고 이제 피의자 발견 시간 좀 더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교육청에서는 경찰이 신고한 게 오후 4시 56개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112 신고 접수 시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15분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엄마입니다. 엄마가 딸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으로 학교에서는 신고가 없었나요? 저희들 112 신고 추가로 된 부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고를 접하고 지령실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령을 17시 18분에 지령을 해서 4분 뒤에 17시 23분에 관저 이순마가 도착하고
1분 뒤에 24분에 1순마 이렇게 도착하면서 순차적으로 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시청각실에 이제 최초로 이제 할머니께서 발견하신 거는 이제 교사의 모습하고 아이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다고 처음에는 할머니가 맨 처음에 최초로 발견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경찰분들이 진입했을 때 그 교사분은 바닥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나요? 그리고 아이는 어디에 있었던 상태? 다 두 명 다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나란히 누워 있었나요? 나란히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 머리 방향이 같았느냐?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예, 확인한다고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제실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발견된 자제실. 저희들이 그거의 크기나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각실은 저희들이 수사 목적상 시정돼서 저희들이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의자나 뭐 자재 뭐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서 그 출입문 입구 정도 주변에 한두 평 정도의 좀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체 자재실 공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람이 바닥에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한두 평 정도의 공간이. 그러니까 자재들이 쌓여 있는 거 말고 누워 있을 만한. 네네네. 예. 그 한 가지 그 시청각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질 때 예를 네. 들어서 그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저항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그 당시에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학생의 어떤 위치라든가를 지금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여지가 있는지, 예. 그리고 또 더 확인해야 될 게 여교사의 어떤 범행의 동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시청각실 안에 있기만 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배회를 한 건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구체적인 범행을 좀 동기를 특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그때 당시에 교무실에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전부 학교 관계자를 저희들이 현재 확인은 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 당시 학교에 누구가 있었고 어떤 연락을 받고 어떤 학생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는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는 학생과 여교사가 약간 등을 쥐고 머리 방향은 같은 위치였습니다. 처음에 실종실에 접수됐을 때 경찰에서 이제 학교부터 수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어디를 수색하셨고 왜 시청각실을 확인해보지 않으셨었는지. 최초 도착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학교 관계자로부터 위층에 이제 내려와서 아이들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지하 주차장 그 부분이나 그리고 그 당시 그 학교 인근에 있는 놀이터 공원에 이제 아이들 소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그쪽도 이동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돌봄교실 2층에 있었잖아요. 2층에서 네. 나와서 그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2층은 수색을 안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색을 안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리고 학생과 그 가해 교사의 그 어떤 범행은 보면은 시청각실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로 보면 이것은 확인해서 물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학생을 강제로 끌고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 아니라 책을 준다고 이제 유인한 어떤 정황으로 봐서는 그 여학생이 시청각실 안으로는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 보입니다. 예, 이게 문을 닫으면, 그러니까 출입문을 닫으면 바로 우측으로 방인데요. 예,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그 안을 내부를 일부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 할머니 진술을 토대로 보면 어두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사용된 흉기가 정확히 어떤 용도의 흉기고 몇 센치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그 피해 학생 타인이 과학하려고 했는데 피해가 좀 집중됐던 부위가 어느 칼은 총 길이가 28cm고요. 날 길이가 16cm. 그리고 뭐 용도는 뭐 주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정도의 좀 날카로운 칼이었고요. 식칼, 보통 주방은 식칼. 식칼하고 회칼하고 뭐 이런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식칼보다는 좀 더 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가 16cm니까요. 예, 일반 큰 식칼보다는 좀 작고요. 우리가 이제 회를 뜨는 회칼이 긴 거보다는 또 작고. 예, 근데 그 날카로움은 좀 무딘 칼이라기보다는 좀 칼이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사가 그 피의자가 교무실을 혹시 벗어난 시간이 확인이 되나요? 교청에서는 오전에 그 퇴근을 한다고 나갔다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량 블랙박스나 그다음에 피의자 진술이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중간에 나가서 그 흉기를 구입을 했는지 네네. 아니면 이제 교무실을 나선 상태에서 구입해서 돌아와서 시청각실을 갔는지 이것도 좀 분명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은 학교에 있다가 본인의 차량을 타고 오후에 근처 한 2km 정도 떨어진 주방용품 가게에 가서 칼을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야간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기초조사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범행 동기, 제일 중요한 게 범행 동기입니다. 본인이 왜 학생을 범행으로 삼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의 어떤 생활 반응에 대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진술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구증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 그럼 조사 가능한 시점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병원에서 일단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지금 착용하고 있어서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했는데요. 예,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수사는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범행 이후에 그 피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범행 이후의 상황이나 어떤 신경에 대한 진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대에서 출동 지령 내릴 때 네. 출동 단계가 어땠습니까? 뭐 코드 0, 코드 1 이런 식으로. 이거는 코드 1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있잖아요.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6일날 이 교사가 이상행동을 해서 학교 내부에서는 물론 시끄러웠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몸싸움이 있었다고 교육청에서는 브리핑을 했는데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장을 겪은 게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아니면 그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내용이 있었나요? 지금 네, 어제 최초 범행 발생 시점부터 저희 형사만 현장을 확인한 게 아니라 여청도 현장에 바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어떤 학교에 대한 저희들이 경찰의 역할을 여청과에서 지금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의 사전에 체크된 거는 뭐 신고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시청각실이랑 그 아이가 나온 물복교실 그 사이에 얼마 정도 거리가 시청각실 바로 앞에 교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번 교실입니다.
예, 학교 교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예, 그 시청각 교실을 복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바로 앞에 교실이 있고 그 바로 옆에가 지금 돌봄 교실 학생이 나온 교실입니다.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교실에서 나오면 복도고요. 복도에서 예, 복도에서 시청각실이 제 여기 가슴이면 제 왼편으로 또 복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 관계자들 진술이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전날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연결 쓰거나 분리조처하라는 공고가 있어서 학교에서 그날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 옆자리에 이 선생님이 보는 걸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법도 한데 언제 이 교사가 언제 교무실을 이탈했는지 그런 게 좀. 그 부분 행적은 저희들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는 좀 확인할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 오전에 뭐 사항을 기자분들 상대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공유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수사 목적상 학교 관계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그 진술 내용 확인해 주신 부분에서 네.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애들 뭐 기다렸다라는 네네네.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마지막으로 확인한 아이였나요?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 워딩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에 돌봄 교실에 학생이 몇 명이 있었고 언제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사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신상 공개 여부는 혹시 뭐 잘 아시겠지만 신상 공개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할 예정이고요. 근데 공개 절차도 있고 절차를 보면 뭐 유족이 동의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절차에 합당하다면 예,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포영장이랑 압수수색영장은 신청을 이미 한 건가요? 네. 그럼 압수수색은 어디 자택이랑 사무실? 그 구체적인 거를 수사 내용을 뭐 이거는 뭐 일체 말씀을 안 드린 것보다는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압수하는 부분은 피의자가 이동하는 부분의 차량, 주거지 그리고 본인이 생활하면서 본인의 어떤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뭐 휴대폰 그리고 집에 만약에 뭐 노트북이나 PC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모든 부분을 압수 대상을 하고요. 또 병원에 대한 진료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지금 학교 내부의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굳이 뭐 자료를 좀 한다던가. 현재 뭐 학교를 상대로 압수한다 이 표현은 저희들이 생각할 건 없고요. 단지 학생이 범죄가 일어나는 그 전후의 시간대에 학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교사가 4시쯤 교무실을 이탈해서 퇴근한 걸로 파악했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이랑 경찰에 말하는 게 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엄마에게 신고받은 게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어떤 상황으로 신고가 됐는지 교육청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으로 신고된 건 112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112의 기록에 보면 엄마가 최초 신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나 뭐 교육청 관계자의 추가 신고는 112를 통해서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5시 15분. 예, 예. 만약 그 지금 워딩 진술 토대로만 본다면 네. 이분이 뭐 동기나 뭐 계획은 있었고 뭐 구체적인 동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뭐 계획은 칼로 뭐 칼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계획은 있었다고 보이고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본인이 칼을 구입했다는 거는 진술 외에 구입 전까지 본인이 구입한 거를 확인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학생을 범행으로 대상을 삼은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면 누구든 좋은데 한 명을 같이 죽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본인의 진술대로 불특정한 학생을 상대로 했는. 일단 본인의 진술은 특정 학생을 이렇게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진술로 근거로 해서는.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를 통해서 더 구중할 사항이니까 그 진술이 팩트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피의자의 진술은 이렇다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이 사람 진술 중에서 어떤 선생님을 보고 싶지 않아서 교무실에 나왔다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떤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잠깐만요.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이게 이제 복직하고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아마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그런 부분 3일부터 짜증이 났다는 표현이 일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이 피해자가 복직을 언제부터 휴직하고 복직한 시점 그리고 복직한 이후에 어떤 학교 내에 생활을 했는지 그 부분 다 확인할 상황입니다. 그 교감 선생님께서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그럼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그 저희들이 확인해야죠. 예, 확인해야죠. 휴직후 자살 생각하고 예. 복직 후에 3일에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한 내용인데 배경이 뭐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사항. 단순히 본인의 진술만을 저희들이 그 병원에서 달락달락 체크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사실 뭐 학교에서의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가정에서의 충돌이 있었는지 단지 본인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한 표현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진술에 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짜증이 났다고 한 그 3일째 시점이 그 네. 학교 다른 교사분과 충돌이 있었기 전인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충돌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불만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그 자기 감정이 표출되면서 파생적으로 이제 교사와의 또 충돌이 연결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복직은 12월 30일이고 대학은 지난주에 했는데 그 복직 3일째가 지난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1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진술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그 워딩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동일하게 유족 측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저희들이 케어하기 위해서 그런 피해자 보호 활동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의 그 상황을 수사의 목적에 맞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취재진 다른 취재진 분도 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만약 그 수사 당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마트에서 뭐 칼을 구매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기보다 내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것이 뭐 본인의 어떤 자살의 목적으로 산 건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칼을 산 목적은 일단은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는 정도만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범행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